문제 푸셨죠? 또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신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안 푸시고 또 저만 또 쳐다보지 마세요. 저 원래 잘해요. 꼭 푸시길 바랄게요. 또 정리 잘하세요. 많은 내용을 담고 충실하게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볼게요. 1번. 자,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헌정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걸 드디어 기본권과 관련된 이슈 간혹가다 통치구조도 몇 개 들어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경찰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적어도 국무총리 그 정도는 알아야지. 행정부는 좀 알아야지.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 62는 5차야. 62는 5차 연도 공화국 차수 다 외우셔야 돼. 헌법은 62는 헌법 5차 헌법은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리듬 타서 허니언대 허니허니언. 저랑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조금 알겠다라고 할 거요. 허니언대 허니허니언. 허니는 헌법위원회, 허는 헌법재판소, 대는 대법원. 그러면 허니헌대 허니허니헌. 그러면 2공화국하고 현행헌법에서만 헌법재판소. 그러면 5차인 3공화국 때는 대법원이 있지. 1번 틀렸고. 두 번째 69년. 이게 6차야 6차. 헌법전문 최초로 개정하면서 우리 헌법전문 언제 개정했어? 7, 8, 9 6차 때는 안 했네. 틀렸잖아. 자, 3번 72년 7차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 국회가 제안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우리나라 유일하게 4공화국 7차 때 헌법 개정 절차가 2개로 쪼개졌어.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 요거 특징이다. 네 번째 80년 8차 8차 때 기본권 많이 들어왔지? 행복주유권, 환경권, 사생활, 적정임금. 이거 외워야지. 그다음 그런 것들은 다 무죄추정권까지 5개는 무조건 필수다. 따라서 행복주유권은 8차가 맞지만 인간의 주권가치는 5차야. 인간의 주권가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제가 했잖아 5차고 8차고 정말 기본권으로 많이 나온다고. 물론 현행헌법도 기본권 중요하지만. 정답은 3번. 자, 2번 들어갈게요.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헌법 개정은 말이죠.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우리 264. 자, 128조부터 자, 여기 1항, 2항. 요거는 제한자, 인적, 효력, 제한 규정.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당의 대통령인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129조 이거 공고잖아. 공고. 그 다음에 130조 요게 1항, 2항, 3항. 그러면서 공고 며칠? 20일 이상이야. 이상이니까 25일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국회 의결 며칠? 공고일로부터야. 공고일로부터 쭉 60일 이내야. 이내. 이건 이내야.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국민투표 며칠?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야.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인지 이내인지. 그러니까 얘는 25일 해도 되지. 얘는 60일 넘어서면 안 되고 30일 넘어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그래서 264 동생 누구라고? 263. 국회 의결, 요거 의결 정도수 3분의 2, 제적 3분의 2. 기명,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명, 유일하게 국회 의결, 기명은 이거 하나. 이거 암기 좀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90일이 아니라 60일, 3번은 60일이 아니라 30일, 4번은 30일이 아니라 20일로 가셔야지. 자, 문제 정답 1번.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그래,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 제적 과반수로 발의한다. 자, 3번 볼게요. 법치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 또 나왔어. 법치국가 내용, 시간적 한계. 두 가지. 내용적, 시간적. 요거 2가지. 내용은 일반 추상적 명확하게. 시간은 행위시법주의인데 소비법 하지 마세요 라는 말 아시죠? 왜 하지 말라고? 신뢰보호, 주관적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모든 영역에 이렇게 체계가 있는데 체계에 반한다 해서 무조건 헌법에 반한다? 그건 아니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왜? 실질적 법치국가, 예외가 인정되는 법치국가. 자, 체계 정당성 원리,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뭐야? 처분적 법률 하면서 나오는 게 체계 정당성이잖아. 명확성, 한마디로 객관적 측면에서 논의할 때 체계 정당성을 묻는단 말이야. 2번 체계 정당성 위반, 정당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반하지 않는다. 자, 3번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측면에서 헌법에 제정된 법규범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 기준 적용하리라는 신뢰보호? 신뢰보호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발 제가 한정돼서 이것만 외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정리 좀 해서 그렇게만 외우시고 나머지 모르겠다 깨꼬리 넘겨도 돼.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 3번이 틀렸네. 주관적이지. 주관적 측면이지. 객관적 측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반 추상적 체계 정당성, 처분적 입법, 또 명확성, 뭐 그 자체의 명확성을 갖출 수 없을 때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위임을 통해서 위임도 명확, 그다음에 행정입법도 명확, 법규명령 명확 이런 거 나와야지. 형벌도 위임할 수 있다. 종상폭, 조세도 종목과 세율, 선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명확성 원칙, 용어, 중요한 회의, 명확하지 않다. 조잡, 아이 그 저속은 조잡하다. 그건 너무 포괄적이다. 명확하지 않다. 공중도덕, 아동의 덕성을 가정을 해참듯 막 나와야 돼. 바로바로. 자,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 규율 대상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성질이라면 애매한 용어도 쓸 수밖에 없어요. 입법 기술적으로 상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명확성 요건은 그러면 완화시켜줘야지. 정답은 3번. 4번 소급입법 금전칙, 소급입법 금전칙 주관적 측면에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자, 소급입법 이미 완성된, 과거에 완성된, 뭐야 진정이야 부진정이야? 완성된, 그러면 진정소급입법. 자, 법률관계 규율 대상하는 이른바 부진정, 이거 벌써 틀렸네. 잘못 연결됐네. 과거에 시작은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 그러면 뭐야 이게 부진정이지. 근데 뒤에는 또 진정이래네. 앞뒤가 바뀌어야 되지.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네요. 2번 진정소비법 원칙 안 돼. 왜? 안정성 때문에. 다만 예불경집 외우셔야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반면 부진정소비법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자, 2번, 3번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수혜적 좋은 거는 하면 좋지. 근데 국가 돈, 재정, 여러 가지 정책적 차별치급 문제가 발생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비법은 가능하지만 그런 소급 입법할 것인지 여부는 1차적 판단 입법기간. 자, 4번 DNA 신원 확인. 이거 입안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 DNA 채취하는 거. 이거 강제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장 받아야 된단 말이야. 영장 그러면 실질 심사 같은 것도 해야지. 근데 왜 당사자를 불러서 왜 묻질 않아? 이런 뜻이에요. 자, DNA 신원 확인 정보 수집 이용은 수용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 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 수강명령, 봉사, 전자팔찌, 자 보호관찰, 신고 의무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비형벌적은 구금이 없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전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맞는 지문이죠. 다수 정답은 1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5번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정당제도 8조 1항 2항 3항 4항 1항은 자유다. 복수정당이다. 2항은 의무를 부과한 거야. 정당은 의무가 있어. 어떤 의무? 민주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과 기관을 가져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거야. 그러면서 3항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국가 보조금 지원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4항은 이런 일 하면 안 돼라고 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보호하기 위해서 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는 걸 자 정당이 강제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헌법재판소의 이외에 누구도 건드지 마라. 보호조항. 그래서 자유, 의무,
국가보조금 보호조항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의미를 먼저 한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4를 붙이는 거지. 자, 1번 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할 수 없도록 들 수 없도록 한 거. 요거 최근에 위헌 결정 받았어. 왜? 비례대표 있잖아. 정당 보고 찍는 것도 있잖아. 근데 왜 거기서 비례대표도 있는데 정당도 그러면 열심히 해갖고 우리 정당은 이런 뜻을 가졌어요. 알려줘야죠. 정당의 활동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당도 후원회를 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정당, 시도당, 하부조직, 당원협의회. 옛날 지구당이 있었는데 지구당 다 없앴거든요. 근데 당원협의회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당원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모였다 해산하는 거니까 굳이 이제 어떤 물리적 사무실 같은 걸 못 두게 한단 말이야. 사무실 두면 그러면 전국에 250개 또 지구당이 생기는 것과 진배 없으니까 이 고비용 저효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거 진짜 눈물을 머금고 없앴는데 또 우회적으로 생기면 안 되잖아. 사무소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3번 기초자치단체장. 요건 이제 최근에 또 판례가 바뀌었어요. 광역자치단체장. 이분은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뭘 둘 수 있다? 이제는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도 후원회를 열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후보자일 때만 광역자치단체장도 후보자일 때만 열었는데 지금은 예비후보자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건 반하지 않는다. 자, 이거 판례가 바뀌면서 생긴 조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정권자 제외,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맞지요? 요거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맞는 지문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이제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분도 예비후보자 후원회 열 수 있어야 돼요. 4번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의제하면서 무상대여 방법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 무상대여한 경우 처벌. 아니 이거 같은 건데 왜 달리해요? 어차피 무상으로 이용했으면 이자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이자를 제외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무상대여 방법에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거. 그러니까 의제하면서 기부 방법을 제외한 거하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직접 한 거를 처벌하는 것은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죠? 이해하기 힘들죠? 자, 일단은요. 후원회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나오면 제외. 그렇지 않고 직접 받은 거는 형사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의 정답 3번, 6번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유명하죠.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나오는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돼. 이걸 우리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고 그래요. 이 법에 따라서 입국이 허용되고 일정 직업을 갖게 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횟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기본권. 아주 유명한 기본권이죠. 외국인,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 형성, 외국인이라면 근로관계 유지, 포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 선택의 자유,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경우를 설명했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 2014년 판례였습니다. 자, 2번 청구권적 기본권, 외국인에도 인정되고요. 외국인도 재판할 수 있어요. 자, 청원도 할 수 있어요. 청구권적 기본권 중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요거 조심해야지. 29조 30조는 상호보증이라는 말이 따라다니죠. 상호주의, 상호보증 같은 말. 자, 3번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 기본권 행사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 자, 친권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을 받을 수는 있어요. 4번 많이 나왔지 옛날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험은 처음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배양은 아직까지 착상 전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어렵다. 맞죠? 정답은 1번. 7번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역 방언도 아니 우리나라 표준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000만 이상은 써야 될 거 아닌가? 표준어라면. 그래요. 따라서 지역방언, 자신의 언어, 선택, 공적, 사적, 의사소통, 교육수단, 행복추구권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되지만 반드시 표준어로 선택하리라는 그런 관리는 없어요. 그 정도만. 자,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의 내용은 됩니다.
두 번째, 형사 피의자 피고인 출석 수용자 사복 착용 허용하는 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그럼 무죄 추정 받아야지. 그러면 수용복을 강제하면 안 되죠. 사복을 입게 해줘야겠죠.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한 침해. 자, 그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자 이걸 준용하지 않으면 사복 착용을 허용해야지. 그걸 못하게 하면 침해다. 3번 10조 행복추구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행복추구권 가자 환경권 추상적 기본권 법률을 타고 다니셔야 돼. 그 자체에서 직접 구체적 기본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 자 4번 평화주의 헌법 이념 목적 이것으로부터 국민의 조심하셔야지. 평화적 생존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기본권 아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8번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무죄 추정권 요거 관련돼서 같이 좀 1번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요거 좀 법조문이다. 12조 1항 후단에 몰아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좀 암기 좀 합시다. 법률 조문입니다. 두 번째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미결 구금일수. 옛날에 미결 구금일수와 수용 기간은 다르다. 그럼 반드시 산입하지 않아도 반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미결 구금일수와 수용 기간은 같다. 하루도 빼지 말고 올 다 반영해 줘야지. 근데 법에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미결 구금일수를 반영하는 규정이 빠진 거지. 잘못된 거지. 그래서 헌법에 반한다 했던 판례. 2번이 맞네요. 검사 조사실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개구 사용. 여러분 검사 조사실에 있는데 막 꽁꽁 묶어놓고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뭐 정도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면 또 수갑 한쪽에 정도 찰 수 있게 하도 무슨 개구 사용해서 똘똘 묶어갖고 무슨 뭐 일제강점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침해입니다. 하지만 이송 중에 호송 중에 그때는 도망가지 못하게 조금 묶어야지. 그건 반하지 않아 4시간 동안.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이 틀린 4번 지문도 틀렸죠.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죠. 3번, 4번 다 틀린 지문이고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죠. 그래 4시간 동안 똘똘 그건 침해 아니고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 또는 검사 취도실에서 상식적으로 계속 개구 사용해서 똘똘 그거는 침해다. 4번은 침해하지 않는다. 3번은 침해다. 자 정답은 2번이다. 자 9번 거주 이전의 자유. 언제 나왔어? 언제? 헌정사 역사상.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주거의 자유에서 요거 5차 때 분리돼서 나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자 5차 때 인간의 주론가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파생됐다, 분리됐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기각을 한 사람 취소하는데 이게 기간 제한이 없어. 그 부정한 방법 취소니까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취소해야지. 기간 제한이 없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 정말 중요한 판례고 자주 나오는 판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법무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출국을 금지하고 다 내야지. 왜 안 내? 이것도 출국의 자유를 제한은 해도 침해는 이거 조심하세요. 제한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야. 제한은 합헌, 침해는 위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2번은 맞네요. 자 통상 또 31세, 36세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용해서 내가 병역 또는 연기 이런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고.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따라서 31세 입영 의무 감면되나 해외 체제 이유로 병역 연기 한 사람에게 36세가 되어야 감면되도록. 아니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병역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 제한한다? 제한도 아니야. 아예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돼야 뭐 제한이고 침해고 나발이고 하지. 자 4번 일반적으로 외국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 국적 선택할 권리 자체가 없어. 그건 법상 제도고. 자 권리라 할 수 있다? 없어.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2번.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0번 사생활 비밀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어린이집 폐쇄로 CCTV 요즘에 문제 많죠. 이거 막 공개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찍어야지. 아이 진짜 왜 이렇게 나쁜 놈들 많은지 모르겠어. 자,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법은 침해 아닙니다. 아니 이걸 매번 이렇게 공개하라는 건 아니잖아. 거기 다니는 원아들을 위해서 그 분들과 관련된 분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이번 19세 미만자 성폭력 범죄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뭐야 전자팔찌 이거 구금이 아니야. 이건 소비법 금전칙 적용도 안 돼. 따라서 2배 가져간다 해도 침해 아니야. 소비법도 안 돼. 적용 안 되고.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이거 중요하다. 통신 매체 이용한 음란죄. 요거. 요 판례 그래. 통신 이용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거 침해하지 않죠. 또 거기다 이때 자 1률적 예의 없이 그래갖고 자 명단에 요게 통신 이용 음란죄 이거 있잖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요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범죄가 확정되고 일률적으로 예의 없이 자 명단에 올리도록 한 거 명단 공개 이거 왜 이게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폰이라고 했잖아. 명단에 등재하도록 한 거 요것만 조심하세요. 여기는 사생활 자유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명단을 일률적으로 예의 없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교도소장인 수용자가 없는 상태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 독거실 같은 거 또는 소형소, 방 같은 거 이거 가서 조사해야지. 왜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 그런 수용의 목적에 반하는 물건 그런 거 자 처분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거실, 작업장, 검사 행위, 과잉금전치 위배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아요.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1번 양심의 자유입니다.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양심의 자유. 우리 너무나 많이 했다. 자 진지한 마음의 윤리적 도덕적 마음의 소리 뭐 이렇게 윤리적 사회적 마음의 소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주관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인 도덕 질서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죠. 병역 거부 양심 또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가 도덕적 정당.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 하면 도덕적으로 위법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양심적 병역 거부 안 하면 도덕적으로 잘 됐다? 전혀 무관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도덕적 잣대는 다릅니다. 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양심적 판단은 반드시 사회정의, 질서, 도덕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양심적 판단을 했다 해서 도덕에 반하고 도덕에 적합하고 이런 논의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지. 요게 전제가 중요해. 이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양심적 병역거부 했을 때 형사처벌로 몰아버리면 그게 침해라고. 그게. 자,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양을 거부, 소집에 불응, 형사처벌 부과하는 거. 자, 병역법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침해까지 된다는 거. 자, 3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관용. 결코 병역 의무 면제 혜택 부여하는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 병역 의무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 병무와 형평을 고려할 때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를 해야지. 4번 양심적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엔 민주적 다수의 사고, 가치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의 해설이 4번이네.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대상 내용, 동기에 의해서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관적인 것이니까 도덕적으로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양심하고 관련 없어요. 정답은 1번. 자 12번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설명 옳은 것은 묶은 것을 찾으세요. 21조. 자 금치 처분을 받은 미결 수용자 금치 기간 중 신문, 자비, 구매, 열람 제한을 함께 부과토록 하는 것은 자 이거 알 권리 침해한다. 자 일단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직 미결 수용자니까 재판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비로 수용시설, 구치소에서 신문 구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자기 사건과 관련된 걸 지워요. 왜? 이 사람 아직 재판 중이니까 증인 도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알 권리 침해 아니에요.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배부, 배포 금지를 하도록 한 건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 특히 선거일 전 180일까지는 문서 배부, 배포 행위는 다 기호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못하게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거 선거의 부정선거 또는 선거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 자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 광고 금지. 요거 조심해야죠. 사전 심의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식품위생
자, 식약청하고 요거 의료광고 심의 요것도 사전검열이라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리을도 여러 번 나왔죠. 인터넷 신문사 굳이 자, 형식적 사무실 또 5인 이상의 사무원을 반드시 고용토록. 이건 너무 과도하다. 과임금전칙 침해다. 침해 아니다. 틀렸네. 기억과 리을이 틀린 지문. 따라서 맞는 건 니은 디귿 3번이 옳은 지문으로 묶은 거죠. 자, 13번 볼까요?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조 옳다는 거. 자, 판매 목적으로 모의총포 소지하는 행위 일률적으로 영업활동을. 자, 일단은 판매 목적 모의총포 조심해야죠. 일률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지만 소지 목적 정황에 따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직업의 자유에 보호. 여러분 자유는 폭넓게 대신 제한의 정도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대마를 필 자유도 있다니까. 대신 교도소 구경 좀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기관의 개설, 리베이트, 쌍벌 뭐 이런 것들 다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변호사 시험 응시기에 딱 졸업하고 나서 5번까지만. 그 이상 보는 건 또 자원의 낭비고. 어차피 사법시험을 폐지한 이유가 장수생, 자원의 낭비 이걸 막기 위해서 폐지했는데 아니 변호사 시험도 또 10년, 20년씩 볼 것 같으면 뭐 제도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5년, 5회 응시 제한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 3번. 활동 보조기관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 비용을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9,240원, 공휴일 근로자 날을 제공하는 13,860원.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공휴일은 조금 더 많이 받아야죠.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번 선거제도. 자, 참정권의 일환으로서 제도. 옳은 것은 요게 드디어 나왔다. 1년 이상. 그러면 선거권 없다. 자, 공직선거법 18조 1항이죠. 자, 1년 이상의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없다라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아니다. 2번 제외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래 그때마다 등록해야지. 왜냐면 우리도 선거할 때마다 선거인 명부 작성하는데 뭐 외국에 나간 사람은 뭐 그럼 무슨 망고땡이야? 당연히 그때마다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외국인 등록 신청이 돼야만 제외 선거인으로서 선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3번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임원과 달리 그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 입후보 직원하고 임원은 다릅니다. 입후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임원만이에요. 직원이 아니라 직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따라서 직원도 못하게 하면 침해다. 자, 4번 침해다 맞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일. 자, 비례대표 이것도 최근에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결정. 비례대표는 나를 찍어주세요. 정당을 찍어주세요. 정당 찍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날 찍어주세요. 선거운동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왜 기타금이 1,500만 원인데 나를 찍어주세요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1,500만 원. 왜 열심히 해야지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빌미로 개인 광고하면 안 되잖아. 저도 정의력인데요. 저도 헌법 가르쳐요. 선거운동 나가버리면 1,500만 원 내면 이 광고 효과 빵빵한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비례대표는 나를 찍어주세요. 정당 찍어주세요. 그러면 굳이 기타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동일하게 1,500만 원 헌법 불합치. 지금 현재 500만 원. 따라서 정답은 3번. 위반되지요. 자, 옳은 집은 3번. 자, 15번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이게 직업의 자유의 특별한 기본권으로서 15조의 특별한 기본권으로서 25조 공무단 인권. 공직 취임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신분 보장까지. 1번 선거에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 뿐이고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는 국가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 중립 의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빼야지. 선거활동에 관해서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요 개인의 지위와 공인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데 어느 게 두 개 충돌했을 때 공인의 지위가 더 우선됩니다. 맞지요?
자, 3번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 국가나 공공단체 근로관계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근로관계 내지 특별행정법 관계 아래 공무원을 담당하는 것 직업을 하는 협의회 공무원. 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 빼고요. 우리 직업공무원 제도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아시겠죠? 시험 봐서 여러분처럼. 4번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최대한의 보장이야, 최소한의 보장이야. 제도는 최소한, 기본권은 최대한. 아이,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4번이 옳지 않은 지문. 자, 16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기억해보니까 기존 한정 면허 제도 폐지하고 해운법이야. 자, 배, 선박, 운항 한정 면허 받은 사업자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그럼 막 법 개정된 거 나왔어. 드디어 법 개정된 거 나왔어. 그러면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유예 규정, 예외 규정. 요거 있으면 반하지 않는다. 경과 규정. 와우! 일반 면허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경과 조치. 이게 있네. 그러면 재산권 침해 아니다. 니은 비상속인,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은 직계 존속의 경우 자,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자,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녀분이겠죠.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 상속 결격 사유 직계 존속 침해하지 않아요. 상속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자, 디귿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제도. 근데 이게 권리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실시 안 하면 당연히 계속 국민을 괴롭힐 수 없으니까 묶어놓을 수 없으니까 오랫동안 실시를 하지 않은 계획은 실효합니다라는 것은 법상 제도지 그 사람이 권리로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전 결정 시설에 대해서 기산일로부터 국토기획법 부칙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경과 규정을 뒀으니까 리을 별거 가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어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함께 그래도 고생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공직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재산 분할 이런 것도 대상이 돼요. 하지만 공직생활 중에는 별거였고 뭐 거의 이혼에 가깝다가 더군다나 나중에 또 자 퇴직 이후에 또 어차피 눈 맞아서도 또 같이 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아예 그래도 공직생활 할 때는 기여를 안 했잖아. 그런 건 제외해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나 가출, 실질적 혼인관계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의 대까지 법률원의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이러면 재산권 침해다. 이런 건 고려해야지.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 자, 2번이네요. 17번 형사보상청권 28조. 옳지 않은 거 형사보상청권 재헌헌법부터 형사 피고인, 구금, 무죄. 현행헌법에 피의자, 구금, 불기소. 자, 2번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서 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못하도록 한 거 위헌. 지금은 항고 제한고. 자, 2번 요게 단심 재판 규정한 것은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니까. 자, 3번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국가의 정당한 보상. 이게 바로 조문 그대로네. 28조 1항이 아니죠. 28조. 자, 4번 형사보상 절차 인과관계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부정한다.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왜? 여기는 손해배상 아니라니까. 손실보상 아니라니까.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따로 법의 요건을 갖추면 따로따로 할 수 있어. 정답은 2번. 자, 18번 사회적 기본권 옳지 않은 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 1항. 2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헌법의 규정, 입법부, 행정부, 행위규범, 판단, 기준 다 됩니다. 3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중 최소한의 물질적 유지 이상이야. 동그라미 오다.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해도 이상은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돼. 구체적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 아주 정상이네. 34조 6항에 재예방 의무 있어요. 예, 있어요. 4번이 정답. 조문 문제였어요. 자, 19번 교육제도 31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옳은 것은 자, 교육제도의 31조 사항에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어찌됐든 그러면 국가로부터는 총장, 대학교 교수, 교수회. 대학교로부터 그럴 때는 총장, 그러니까 그 교수, 교수회가. 따라서 자, 대학, 교수, 교수회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그래 주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틀렸네요. 교원의 노동권, 노동자 헌법 31조 6항
교원, 지위, 법정, 주의라는 말에 다 포함됩니다. 맞네요. 2번. 교원, 제명, 심사 요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언급하고 이를 모두 필수적 요소로 강제하지 않는다 해서 위반된다. 에이, 반드시 이걸 필수 요소로 둘 필요는 없죠. 교수님 평가하시죠. 예, 그래도 반드시는 아니고요. 자, 임용기간 만료된 교수 이미 제명 거부를 하는 거, 재심사 청구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다 해서 위반되지 않는다. 여러분, 임용기간 만료됐을 때 불복 절차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침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0번 볼게요.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설명 옳지 않은 거.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해고 예고 제도. 자, 옛날에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3개월.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3개월 이상 해야 수습 기간을 뛴 거 아닌가? 그래야 이제 한 달 전에 예고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는 바라지 않는다. 물론 악용의 소지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 교원의 범위, 초중등 재직 중인 교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 건 초중등은 미성년자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자, 청원경찰, 국가공무원,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이분들이 대부분 국가위험시설이나 또는 시설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노동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분들이 단체행동권 하면 누가 지킵니까? 이런 말이죠. 자, 4번 사용자가 노동자 운영비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금지. 아니, 사용자가 노동자 운영비를 원조하면, 아니 그러면 누가 사용자만 말만 쳐다보고 있게? 자,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 자, 이거 근데 보세요. 부당 노동 행위로 금지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한다. 왜 그럴까요? 에이,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조금 기여는 해야죠. 전액은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월급을 주는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여하도록 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자, 마지막 문제 1번이 정답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